아이들이 휴식 시간에도 뭘 자꾸 계속 배워야 되냐. 뭐 음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배우게 해야 되냐. 이 Part 6에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진심이에요. 나의 진심. 근데 이번 주 시험 같은 이런 내용의 시험에서 나는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꺼내시면 60초라는 답변 시간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토익 스피킹을 시험을 보실 때는요, 내가 이 양자택일 중에, 2개 중에 어떤 거를 골라야 60초를 조금 더 잘 채울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나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주어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competition을 주어로 잡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이 좋은 제품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죠. 사람을 넣어줘야 문장이 쭉쭉쭉쭉 훨씬 더 잘 풀릴 수가 있다는 거. Someone who is good at competition. 경쟁을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 뒤에 아이디어가 경쟁으로 주어를 잡는 것보다 10배, 20배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A competitive person.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경쟁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주어를 가주는 게 문장 만들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밑줄 is one of the best ways to relieve stress. 하면 밑줄은 스트레스를 풀기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다. 밑줄 자리에는 시험에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계속 바꿔서 밑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는 독서래요. 그죠? Reading is one of the best ways to relieve stress. 이런 문장 너무나 찰떡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점수 잘 나오는 문장이 될 수 있었겠죠. 업무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좋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좋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인데, 혼자와 함께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11번 문제에서 3위 밖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혼자를 선택을 했을 때 집중이 잘 된다 라든지, 뭔가를 시작하고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갖고 이런 시간 조절을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 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성향, 내 개인적인 성향이 좀 내성적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뭔가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함께를 선택을 하였을 때는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나는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outgoing 혹은 extroverted, 되게 외향적인 편이어서 함께 있을 때 뭐가 더 잘 된다,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정해져 있답니다. 무언가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의 장점들 여러 개 생각해 보시고, 무언가를 직접 하는 거의 장점들 생각을 해보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그런 거예요. 안과 밖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 혼자와 함께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 온라인으로 보면 그냥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갈 거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함께, 이거에도 들어가죠. 온라인으로 보면 나 혼자 있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투어를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너무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업무 시간을 가지면 그 효율성, 생산성이 더 좋아집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주어 would be able to accomplish more tasks in less time. 이 주어는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장 정말 돌려쓰기 많이 하는 문장이거든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가시고, 그 다음에 주어 can overcome obstacl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이 사람은 장애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대요. 이런 문장들은 주어만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에 따라서 바꿔주면 아주 화려한 문장, 좋은 문장, 점수 잘 나오는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 분야의 직업을 갖는 거를 왜 선호하는지 60초 동안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예술 쪽 직업, 해외에서 거주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거에 장단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회사의 명성을 중요시 여긴다. 명성이 왜 중요하냐? 60초. 그 다음에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각각 60초 정도 말할 수 있게 충분한 아이디어들을 이제부터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토익 스피킹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안, 밖. 내가 안에, 실내에 가만히 있는 것과 실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거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와요.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웬만한 시험에서는 다 쓰인다고. 긍정적인, positive라는 단어를 negative,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로 바꿔주시면 정말 웬만한 시험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표현들 제발 연습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자판기가 있죠.
거기에서 뭐 건강 음식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와 직결한다. 이런 표현들을 꼭 몇 개를 챙겨가셔야 돼요. 이메일과 텔레폰. 직장 상사랑 얘기할 때,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게 중요하지 않죠. 텔레폰 좋냐, 이메일 좋냐, 이거 두 개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거고요.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는 뭡니까?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 is directly related to B. A는 B와 직결한다. A can be helpful 아니면 very helpful for B. A는 B에 되게 도움된다. 이런 문장들을 A랑 B만 바꿔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시험에 막 써먹으셔야 돼요. 저도 가끔 시도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Well, it's a very tricky question. 이거 되게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이런 문장을 하시려면 연기력이 좀 중요합니다. Well, it's a very tricky question. 연기력. It really depends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론을 좀 길게 빼주시고 재활용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펀딩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펀딩을 해주는 게 정부의 책임인가? 팀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가 또 나왔습니다. 요새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자주 나오네요. 하나는 각 팀원들의 능력.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뭐 좋은 관계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팀장. 내가 흥미를 느끼는 직업을 갖는 게 시험 질문이 How important 이렇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 60초 답변에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흥미가 높으면 직업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런 문장을 만드셔야 되겠죠. 보상받는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도 있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example이라는 거는 뭐 나의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 그 연습은 이 문제로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연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Part 6 시험에서는 think of로 시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think of 무엇 하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봐.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그랬냐면 내가 친숙한 직업, 직종 생각해봐. 그 뒤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직종, 직업에 있어서 신속하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냐.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직업의 이름도 대라. 아주 긴 기간 동안 자주 나오는 시험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계속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험입니다. 첫 문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만 제시를 하자면 for 특정 직업 이런 식으로 직업 이름을 거기다 대주는 거예요. for 만약에 의사다. for a doctor 선생님이다. for a teach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질문에서 가지고 내려오면 됩니다. For a teacher 신속한 결정 능력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에서 그 문법 조금 가지고 내려와 주시고 그 다음에 And I have a few reasons for this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나온 유형도 뭐 다른 날 나온 유형도 파란색 문장은 쓸 수 있는 거죠. 서론의 끝부분에.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로 So these are the main reasons why For a teacher 신속한 결정 능력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봐, 이름 대봐 이게 For a teacher 부분에서 다 답변이 되는 거죠.